물론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분이 다 이렇게 하시는 일을 보면은 이게 이제 목표와 방향이 이제 그 나름대로 확실하고 뚜렷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달성한다는 거, 그래서 달성을 한다면은 그 다음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이걸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 한계라는 것을 느꼈던가, 그렇지 않으면 한계라는 것이 지금 보였던가를 제가 이제 첫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질문이 달성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방법에 대한 건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업의 비전이라든지 미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리할 때 비전이란 저희의 이름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리는 세상인데, 우리가 그리는 세상은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세상인데, 그것은 각자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긴 게 다 다르고 키도 다른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재능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가 가진 가능성과 재능으로 우리 사회에 가치를 남길 수 있는 세상이 저희는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해야 할 미션, 일이 저희는 사람을 남기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렇다면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달성해야 할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모든 전국에 있는 5천여 개 중고등학교에 학교 안에 또 다른 학교가 생긴다라는 생각은 못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은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런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공감을 일으켰을 때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학교를 세운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동감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먼저 첫 번째 목표는 10개의 이런 학교 안에 학교를 만들어서 약 한 5천 명 정도의 학생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되, 나머지 학교는 저희가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저희의 아까 여기 동영상 강의를 먼저 올려가지고 아이들이 진행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툴킷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굳이 하지 않더라도 학생들끼리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게 저의 어떤 달성 목표인 것 같고요. 대책인 것 같고, 그리고 한계는 사실은 이거는 매 순간이 한계인 것 같아요. 진짜 대부분의 저희 같은 회사들은 학교 안에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이 안 되는데 왜 하냐예요. 돈이 안 되는데, 돈이 안 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저희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로 풀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가장 큰 난관과 한계는 사실은 지속 가능성이에요. 이런 수익에 대한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개하면서 갈 건데,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된다라는 저희의 사명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한계가 너무 많지만 이런 지속 가능성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뭐 저희가 구글에서 스폰서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전 안철수 재단에서 또 스폰서십을 받기도 하고, 이제는 성동구청에서 지역구와 연결돼가지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학생들이 수익자 부담으로 비용이 일부러 많이 책정을 안 했거든요. 학생들이 사교육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학교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한계는 매 순간 있지만 그걸 타개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달성 목표를 말씀드리면, 저는 그 아까 설명드린 피텍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시행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소개만 드린 거고, 시행하고 있는 IBM 교육기부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피텍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우리 아이도 하고 싶고 우리 아이가 다니고 싶어하는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피텍과 유니텍의 차이점을 되게 얘기하면서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올해는 이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대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예산을 받으면서 노동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메시지를 만들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취업보장형이라는 걸 못 버리신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취업 보장형이 되면 그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을 수 있으나 이면에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기업들이 굉장히 고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같이 병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학생들을 교육에 참여하게 하고 동기부여하게 하고 이런 교육으로서의 가치관에는 굉장히 손상이 될 우려가 보여서 그런 이제 정부의 정책과 연결된 될 경우 한계점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한계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IBM이 2013년에 교육기부 대상을 받긴 했는데요. 그 중학생,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기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는데 사회공헌 팀이 한국에서는 저 혼자거든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직접 수행하고 진행하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있고 이 피텍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만약 수행을 하게 된다면 아마 사회공헌 담당자를 다시 뽑아야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셜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셜 미디어로 그 멘토링을 학생들하고 이제 해주는 거를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멘토로서 대학생들이 이제 멘토링을 요청하는 질문을 올리면 그걸 답변을 달아주고 다음 질문이 또 올라오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상담을 해보면 사회공헌에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되게 막연해요. 그냥 되게 좋아 보인다. 사회공헌 해보고 싶다. 봉사활동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되게 방향성, 전문성, 일관성이 되게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연 제가 멘토링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더 자기가 정말 뭘 잘할 수 있고 뭘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생 대상으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공계 가고 싶은 학생 이랬더니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이공계를 가고 싶다고 손을 들더라고요. 지금은 문과이과 통합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왜 이공계가 가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답을 안 해요.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답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과목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회를 좋아한대요. 근데 왜 사회를 좋아하는데 이공계를 가고 싶냐? 이랬더니 친구들이 가니까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이나 이게 뭔지도 잘 몰라요. 그냥 주변 친구들이 가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권하니까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학생 때 그런 걸 제대로 찾고 알게 해주고 이런 것조차 되게 중요하고 저희 산업계의 역할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아카데믹스가 결국은 창업 교육 플랫폼이고 플랫폼 비즈니스의 제일 첫 단계의 어려움 그리고 한계 첫 번째 허들은 결국은 초기 참여자거든요. 그래서 초기 참여자라는 건 여기는 두 가지 그 고객군이 필요한데 하나는 컨텐츠를 만들 사람 그리고 하나는 그 컨텐츠를 소비할 사람 두 개의 양면 고객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초기 고객을 만들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저희가 한 15명 정도 지금 선발을 해서 선발이라기보다는 저희끼리 검증된 사람들로 먼저 1차로 참여를 시킨 거고요. 이분들의 네트워크와 이분들의 컨텐츠의 품질을 기반으로 저희가 올해는 주로 딱 사실은 서울 위주의 기업이 운영하는 그 창업 보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저희는 그 중에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10군데 정도만 협력을 해서 1차 올해 상반기에는 그분들과만 먼저 일을 하자라고 제가 타겟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결국은 이 모델은 원격 그 러닝과 리모트 러닝과 오프라인 교육을 같이 하자라는 게 기본 컨셉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에 있는 그 소위 창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오히려 지방에 있는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저희가 더 그쪽이 밸류를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국에 있는 대학교 중에 이런 프로그램과 이런 솔루션과 이런 컨텐츠에 관심이 있는 대학교를 한 10군데 정도만 같이 파트너십을 맺을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학교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 또는 뭐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을 저희가 돕는 형태로 같이 가치를 만들어가지는 형태로 올해까지는 뭐 일종의 전국 투어 비슷하게 좀 하반기에 할 생각입니다. 한 10군데 정도만. 그리고 이제 나서 내년에는 저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의 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가 290개가 있습니다. 290개가 있고 그 290개가 사실은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운영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정부가 3년 동안 앞으로 갈 텐데 그 기간 동안은 창업 교육이나 창업 진흥을 위한 자금들은 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사실은 뭐 이렇게 뭐랄까요? 서스테이너빌리티는 3년은 별로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 혼자 그리고 저희 네트워크에 있는 그 강사진들은 자기 혼자 솔직히 활동해도 크게 단기간 내에는 서스테이너빌리티 문제가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이거 이상의 좀 의미 있는 각자 개인적인 역량은 충분하지만 개인으로서는 그거 이상의 밸류를 만들자라고 제가 뭉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뭉쳐서 과연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1+1이 아닌 1+3의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게 저희 한계인 거고요. 그걸 지금 어떻게 보면 검증을 해보자라고 좀 시작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